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엠넷의 보컬 그룹 만들기 서바이벌 방송인 빌드업 마지막 화 리뷰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 무대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어차피 오늘 무대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방송 1화부터 정해져 있던 결과대로 나올지 뭔가 변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만 궁금한데요. 저는 정해진 대로 나올 거라고 거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무대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하지 않고 리액션 위주로 촬영을 하고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팀의 미래나 이 방송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늘 어차피 생방송이어서 이 심사위원분들도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파이널이라 신곡을 하겠죠. 4인조 3팀이 대결을 하고요. 사전 온라인 투표랑 생방송 투표를 합산을 한다고 하고요. 또 투표는 한국과 글로벌 투표를 5대5로 환산을 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승하는 팀은 BDU라는 팀의 이름으로 데뷔를 한다고요. 기존 팀 이름을 쓰지 않네요. 그리고 2년 동안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투표 순위를 미리 공개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바뀌었을 리가 없겠죠. 그대로예요. 네. 개인 투표 1위였던 제이가 있는 팀이 1위, 개인 투표 2위였던 이동훈이 있었던 팀이 2위, 개인 투표 3위였던 오무티가 있었던 팀이 3위예요. 마침 그 개인 투표 1, 2, 3위가 최종 파이널에 다 올라왔는데 각자 다 다른 팀이 됐어요. 근데 순위도 그대로. 전 사실 최종 결과도 이 순위대로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까지 방송 1화부터 9회까지 이게 변동이 된 적이 없는데 10화에서 변동이 될 리가 없죠. 네, 강하윤, 선율, 우무티, 최수환이 마지막 무대랍니다. 마지막에 와서 보컬 그룹 같은 노래를 하네요. 이게 그런 노을 스타일의 곡이죠. 노래 잘했네요. 배인, 이동훈, 박재엽, 전웅의 팀이 마지막 무대랍니다. 이거 근데 전주가 그 엑소 노래랑 비슷한데? 여기도 보컬 그룹 같은 노래를 하네요. 이 팀의 멤버들이 능력은 가장 좋죠. 근데 이 노래는 그 엑소 노래 말고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기시감이 드네. 네, 민서, 빗세훈, 제이창, 승훈의 팀이 마지막 무대랍니다. 노래는 좋은데 마지막에서도 특정 멤버의 보컬 실력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 곡도 어떤 레퍼런스를 했는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세 곡 중에서 이 신곡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첫 번째 곡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순위 발표한다고 하네요. 과연 변동이 있을지 과연 전혀 긴장감이 없죠. 3위 팀 역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러면 네, 후민재비지 우승했어요. 네, 우승을 한 제이창, 민서, 승훈, 빗세훈님 축하드리고요. 다른 팀들은 이름이 이상했는데 그나마 훈민재빛이 나왔는데 이 팀은 훈민재빛으로 활동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BDU였나요? 어쨌든 그건 팀 이름이 너무 심플한 것 같네요. 역시 우승팀뿐만 아니라 한 3, 4팀이 합동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이 형태로 가끔 이벤트는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방송이 끝났는데요. 이 방송이 시작을 했을 때 첫 투표 순위에서 1위가 제이창, 2위가 이동훈, 3위가 우무티, 4위가 승훈, 5위가 전웅이었어요. 근데 이 순위들이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5명이 파이널에 모두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1위를 했던 제이가 온라인 투표에서는 팀 결성 이후에도 계속 1위를 하다가 그냥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적었고 이 참가자들의 팬들이 거의 다 받고 이후에 유입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어떠한 상황에도 그냥 투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이 없었는데 오디션 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 순위가 1위가 변동이 없었던 방송이 있을까요? 제이가 직전에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인기 있는 방송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멤버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이가 보이즈 플래닛에서 국내 투표는 별로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해외 투표가 많은 건지 아니면 국내 투표가 늘은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방송 투표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던 제이가 이 방송에서 무적의 1위였던 거라는 건 방송이 어쨌든 국내에서는 진짜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방송이 보이즈 플래닛처럼 해외에서 뷰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엠넷은 그러면은 해외에서 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쨌든 특히
보이즈 플래닛에서 높은 순위가 아니었던 우무티가 이 방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 없이 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도 이 방송이 얼마나 보는 사람이 적었다는 건지 알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려면 뭔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왜 인기를 얻지 못했냐라고 하면 어쨌든 화제성 있는 출연자를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 이거는 기존 아이돌 멤버든 뭐 새로운 발굴이던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겠죠. 1위를 한 제이창이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더 화제가 되거나 인기를 얻었을까? 전 뭐 글쎄. 그리고 이동훈이나 우무티도 화제를 얻었을까? 뭐 전웅이나 승훈, 뭐 민서가 새로운 발굴이 되었지만 큰 화제가 되었을까? 이 방송 자체가 화제성 랭킹에 든 적도 없고 멤버가 그런 화제 출연자 랭킹에 든 적이 없거든요. 이 방송이 인기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돌 멤버들을 모아놓고 엠넷이 서바이벌 방송을 하면서 여기 탑10이나 출연자 랭킹 20위 안에 안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출연자들이 화제를 못 얻은 이유는 일단 대부분 멤버들이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서 인기의 상단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멤버들이 또 나왔는데 어쨌든 그럼 이 친구들이 예상하기 힘든 엄청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줬냐?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돌 멤버들이 나와서 나 사실 실력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프로 가수들급 실력이 나와야만 선입견이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냥 기존 아이돌 보컬처럼 하고 기존 아이돌 보컬에서 노래 잘하는 멤버들보다도 못하는 정도로 하면 당연히 화제성 얻기가 힘든데 이 방송도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몇몇은 노래를 굉장히 잘했지만 그 참가자의 평균 수준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에 올라온 멤버들도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말했던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팀이 이후 활동을 할 때 엄청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내내 정통 보컬 보이그룹을 만든다고 해놓고 왜 아이돌 노래를 또 하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연출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요. 작년부터였나요? 어쨌든 그 허강님, 신용재님, 이만별님이 모여서 그 허용별인가? 그 팀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기가 있다, 뭐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 정도 인기 있을 걸 알고 했어 라고 하면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선을 낮게 두고 본다면 이런 활동도 나름 괜찮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막 소규모 공연들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모여서 이런 정통 R&B 보컬 그룹을 했는데도 그 정도 공연밖에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큰 돈을 들여서 이런 보컬 그룹을 제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레트로 예전에 그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잘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보컬 그룹이 제작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엠넷은 이 방송을 기획을 할 때 좀 아이돌 멤버들에게 기대서 그 한국에서 2000년 초반에 인기가 있었던 보컬 그룹 형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조금 다른 아이돌 보컬 그룹의 형태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컨셉보다는 경연 방송에서는 참가자 섭외가 중요하거든요.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이 참가자들이 부를 노래의 선곡 방향을 의도는 하지만 그 선곡을 참가자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브라운 아이즈 노래 해달라, 바이브 노래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멤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연습을 해서 또 편곡 버전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작진들도 연출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컨셉으로 지금 첫 하는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투표를 받는 경연 방송은 제작진들도 연출을 하면서 새로 겪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시즌을 반복하면 나아지게 되는데 이게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 하나의 컨셉으로 명확하게 가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했던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저였다면 저는 이 방송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였다면 처음부터 어쨌든 아이돌 멤버들을 모았으면 오히려 아이돌 노래를 하면 안 되고 정통 R&B 노래를 초반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돌 멤버들을 모아놓고 보컬 그룹을 한다 놓고 또 기존 아이돌 무대들과 비슷한 노래들을 하면 당연히 관심을 받기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4월 16일부터 JTBC에서 걸스 온 파이어라는 이런 여성 버전의 보컬 그룹 경연 방송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엠넷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타 방송사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JTBC는 팬텀싱어를 하는 방송사기 때문에 이런 4인조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팬텀싱어 시스템과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리뷰하면서도 팬텀싱어처럼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엠넷 입장에서는 JTBC가 여성 버전을 한다는 걸 알고 이걸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이 방송을 팬텀싱어와 너무 비슷한 시스템으로는 갈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타 방송사니까 차별을 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JTBC는 팬텀싱어처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이 연출가의 자존심도 있고 비판받을 요지도 있고 뭔가 색다르게 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연출이 참 어려워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방송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참가자들에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의 참가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팬도 모으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여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방송에서 박재업이 카페 알바를 하는 것과 노래를 계속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 연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재업처럼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이거 노래에서 1년에 얼마 벌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겠어요? 벌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근데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은 한 달에 지금 근무 시간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 정도만 벌어도 이 친구들은 전혀 수입이 없었는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더 되겠어요, 카페 알바가.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방송이 큰 화제를 얻지 못했고 이 정도의 투자를 CJ가 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기회였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얻으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미래를 더 이상의 미래를 또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방송이 인기를 못 얻었다고 해서 그냥 참가한 사람들도 참 안타깝네. 아쉽겠네. 실패했네. 괜히 나왔네.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가자들과 이 관련된 지인들에게는 이거에 굉장히 매우 소중한 기회였고 소중한 방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런 기회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거의 막다른 길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고 투자를 해준 사람들에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의 신생 오디션 방송을 진행하는 세트장의 상황과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 연출진들, 제작진들 그리고 이 제작사, 투자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그냥 돈 엄청 큰 돈 투자해서 날리는 건데 본인들은 얻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4월에 시작하는 아이랜드 2에서도 뭐 제작진들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 아이돌 연습생들은 이게 좋은 기회인지 고마운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자들, 뭐 프로듀서들, 스태프들이 사실 그 어린 아이돌 연습생들 참가자들에게는 좀 답답하거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이게 얼마나 수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하지? 왜 이걸 고마워 안 하고 이게 되게 소중하다는 걸 모르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현장에서.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어리니까. 근데 지금 이 참가자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엠넷은 방송이 망했어도 참가자들에게는 좋은 방송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된 거죠. CJ라는 큰 회사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도전을 해주면 참가자나 시청자들은 그런 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성 버전을 시작하는 JTBC가 이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JTBC는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긴 팬텀싱어라는 좋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거기도 여기처럼 지금 기획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 방송도 리뷰를 할 테니까요. 이제까지 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